어머님,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고민해봤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니. 평생을 이 동네 이 집에서 살았는데 여길 어떻게 떠나니? 엄마, 솔직히 요즘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병원도 멀고 뭐든 불편하실 텐데.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니? 그래도 내 집에서 내 사정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어머님, 저희가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딱 좋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너무 쉽게 말하는구나.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내 지난 세월이 깃든 곳이야. 그런 걸 너희가 쉽게 정하면 되겠니? 우리가 다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한번 가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오는 게 더 싫은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낮게 깔린 안개 너머로 보이는 들판과 소박한 기와집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런 마을 한 구석, 오래된 붉은 벽돌집에서 홀로 지내는 68세 김순자 씨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2월로 넘어가는 페이지 위에 설날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냥 반갑지 않았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보통 자식들이 찾아와 웃으며 밥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게 당연한 일이라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시간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게만 느껴졌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분주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벌써부터 장을 봐와서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지 기름진 냄새가 은은하게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길 건너 슈퍼 앞에서는 명절에 내려오는 자식들을 맞이하려는 할아버지들이 두 손 가득 과일 상자와 떡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이 순자 씨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얼마 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설에 내려갈게요. 짧고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그저 그래, 오거라. 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순자 씨의 전부였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힘겹게 키운 자식이었다. 하지만 그 애틋했던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바쁜 삶 속에서 어느새 효자였던 민수는 무심한 아들이 되어갔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 윤정이었다. 약사로 일하며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며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딱 그만큼의 거리에서 유지하려는 듯했다. 명절에 내려와도 순자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휴대폰을 보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쉬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설날에는 대놓고 어머님, 시골집은 너무 불편하시죠? 이참에 정리하고 저희 사는 곳 근처로 오세요. 라는 말을 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식들 잘 살라고 오로지 참고 살아온 세월인데 이제 와서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 서운했다. 올해도 그런 분위기가 반복될 게 뻔했다. 며느리는 음식 준비에 손도 안 댈 테고 아들은 그저 중립적인 태도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면 가벼운 한마디가 쌓여 결국 언성이 높아질 것이다. 순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절이 오면 부모는 자식이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린다지만 자신은 예외라는 사실이 씁쓸했다. 이러느니 차라리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게 낫겠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TV 앞에 놓인 떡국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명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아들 민수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며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분주하게 출근하고 야근과 회식에 치여 피곤한 얼굴로 귀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런 그가 명절이 되면 어머니를 찾아 시골로 내려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순자 씨는 아들과의 만남이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았다. 민수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결혼한 후부터 명절마다 며느리 윤정과 함께 내려왔고 그때마다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불편해졌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우리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무거운 현실로 바뀌었다. 며느리 윤정은 단정한 외모의 말투도 조용하고 점잖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순자 씨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다. 명절 때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윤정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오히려 도와드리면 더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며 슬쩍 빠지기 일쑤였고 순자 씨는 괜히 혼자 부엌을 오가며 음식 준비를 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들 민수도 결혼 전과는 달리 어머니에게 쏟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서 산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거실에 앉아도 주로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화는 돈 문제나 현실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작년 설에도 그랬다.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시골집 관리 힘드시죠? 그냥 집 정리하시고 저희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자식들이 곁에서 챙겨준다는 말이 나쁜 뜻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곧 자신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며느리 윤정도 곁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요즘은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기도 해요.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편할 텐데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 씨의 가슴 속에는 크나큰 파도가 일었다. 고향집은 남편과 함께 세월을 보낸 곳이고 자식들을 키워낸 공간이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삶을 모두 정리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순자 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어머님이 편하셔야죠. 라는 말 속에는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서 편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느낌이 묻어 있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아무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라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의 마음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자식이 성공해서 잘 사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멀어진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명절마다 내려오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었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존재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올 때마다 잔소리와 부담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지만 순자 씨는 벌써부터 피곤한 기분이 들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작년 이맘때 순자 씨는 부엌에서 정성스레 전을 부치고 있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거실에서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흥겨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따뜻해야 할 이 공간에서 순자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이 서울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이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길래 반갑게 현관문을 열었지만 윤정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긴 채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고 민수는 어머니가 손수 준비해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었지만 그마저도 몇 모금 마시고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한숨을 삼키며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잠깐만. 나 부엌에서 전 좀 부치고 있었는데 윤정아,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지만 윤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오히려 방해만 될까 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 씨는 순간 머쓱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부엌으로 돌아가 도마 위에 놓인 애호박을 천천히 썰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메아리 쳤고 혼자 부쳐야 하는 전은 유독 많아 보였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 상을 차렸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순자 씨는 그나마 분위기를 풀어보려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지만 민수는 흥미롭지 않다는 듯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고 며느리 윤정은 음식 앞에서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말았다. 그러던 중 윤정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순간 순자 씨는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윤정은 더욱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랑 민수 씨랑 계속 고민했어요.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나더러 시골집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며 먹먹한 기분이 밀려왔다.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연세 드시면 아파트 생활하는 게 편해요. 병원도 가깝고 관리도 쉽고요. 여기 혼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정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실 저희가 알아본 집도 있어요. 근처에 작은 아파트인데 어머님께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음식을 삼키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들이 한 말이 꼭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쩐지 서운함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이 집은 그녀와 남편이 힘을 합쳐 마련한 곳이었다. 비록 낡았지만 온갖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었다. 자식들을 키우며 울고 웃었던 이곳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 내외의 말투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순자 씨의 의사를 묻기보다는 그녀가 당연히 따라와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키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내 생각은 나중에 말아마. 일단 밥부터 먹자. 그러나 이미 식탁에 깃든 분위기는 어색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식들이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할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가 명절마다 내려오는 게 더 이상 기대되지 않게 된 것도 아마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며느리 윤정은 명절마다 어김없이 시댁에 내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는 며느리를 좀 편하게 해주자. 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것이 당연한 듯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점점 속이 상해갔다. 작년 설도 그랬다. 아들 내외가 도착한 뒤 순자 씨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부엌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명절 특유의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지만 며느리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순자 씨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아, 혹시 시간 되면 부엌에서 좀 도와주겠니? 하지만 윤정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피곤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괜히 도와드리다가 손만 더 번거롭게 해드릴까 봐요.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 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겉으로는 며느리가 예의 바르게 말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안 하겠다는 뜻이었다. 속으로 설마 저런 말까지 하면서 안 도울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전을 부치던 순자 씨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결혼 초반 그녀도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면서 배워가며 명절 음식을 준비했었다. 손이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으며 정을 쌓았던 그 시간이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부엌에서 혼자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윤정이 민수와 함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갈까? 작년에 갔던 곳도 괜찮았지. 설을 보내러 내려온 사람이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음식이 다 준비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식탁 앞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반찬을 집는 손길도 어쩐지 소극적이었다. 전을 한 조각 집더니
몇 번 씹고는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입맛이 없니? 그러자 윤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저는 기름진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가볍게 먹으려고 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스며들었다. 하루 종일 고생하며 만든 음식인데 며느리는 마치 의무적으로 한 입씩 먹는 듯 했다.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엄마, 요즘 다들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냥 윤정이가 원래 가벼운 식사를 좋아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을 뿐이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반가워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기만 할까? 그날 밤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럴 거면 그냥 혼자 보내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아들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결혼 초반만 해도 그는 어머니 편을 들어주곤 했다. 명절마다 내려와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를 도왔고 며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슬쩍 눈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해갔다. 그는 점점 어머니보다는 아내 윤정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지난 설에도 그랬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걸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민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간혹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그날 저녁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이번에는 윤정이도 부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도 알겠지만 명절 준비가 혼자 하기엔 벅차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요즘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꼭 며느리만 부엌에서 일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며느리 윤정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어머님, 저는 진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요리를 잘 못해요. 괜히 방해만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순자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의 태도보다 더 속상했던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다. 그가 마치 윤정을 감싸며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하는 모습이 순자 씨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보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감정을 삼키고 있었다. 자신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조건 전통적인 방식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어머니가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한마디쯤은 해주길 바랐다. 어머님, 힘드시죠? 라든가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같은 말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덜 서운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는 말 한마디로 어머니의 서운함과
외로움을 쉽게 넘겨버렸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명절이 끝난 뒤에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고독한 순간이 되어버렸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부엌에 있는 순자 씨에게 멀게만 느껴졌다. 예전에는 아들이 다가와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라며 거들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설거지를 하며 순자 씨는 생각했다. 정말로 시대가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예전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허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전 설을 앞두고 김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떴고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반가움과 동시에 밀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어쩐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엄마, 설에 내려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덤덤했다.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고 어떤 애틋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순자 씨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내려온다고 하면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게 뻔했다. 부엌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쉬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아들은 중립적인 태도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아휴, 민수야, 너희도 바쁠 텐데 이번 설엔 그냥 쉬어라. 요즘 날씨도 추운데 일부러 내려올 필요 없다. 순자 씨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가벼운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 그래요? 사실 윤정이도 요즘 피곤해했는데 그럼 올해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서운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아들 내외도 설에 내려오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자식 세대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덧붙였다. 엄마, 그러면 우리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갈게요. 너무 심심해하지 마시고 친구분들하고 잘 보내세요. 친구들? 순자 씨는 피식 웃음이 났다. 이 동네에는 그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몇몇 이웃들이 있지만 명절이 되면 그들도 각자의 자식들을 맞이하느라 바쁘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순자 씨는 거실로 나와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늘 자식들이 뛰어놀고 명절이면 북적였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하고 때때로 외로움이 배어나오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갈비를 재우고 각종 나물을 준비하며 명절을 맞이했겠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전날 마트에서 떡국떡과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사두었기에 굳이 명절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혼자 보내는 게 낫겠지. 그렇게 되뇌며 순자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설 연휴 특집 방송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다정하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시간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자식들이 온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고 속만 상하는 일이 더 많았다. 순자 씨는 천천히 떡국 한 봉지를 꺼내 보았다. 올해 설에는 더 이상 부엌에서 서성일 필요도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는 어렴풋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너머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설날 아침 김순자 씨는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났다.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이느라 분주했겠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조용한 집안,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왔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거실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 미리 사둔 떡과 사골 국물을 냄비에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지난 명절들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집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다.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명절이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겠다며 투정을 부렸고 그녀는 그런 아들을 달래가며 한복을 입혀 세배를 시키곤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설날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안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민수가 성장하면서 명절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졌다. 결혼한 뒤에는 엄마,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요. 명절 때 너무 차가 막혀서 하루만 내려갈게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왔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오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시 후 떡국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상을 차리고 거실에 놓인 작은 식탁에 앉았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웃으며 명절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떡국을 한술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기만 했다.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내외가 내려오지 않는 덕분에 잔소리를 들을 일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 편하다는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순자 씨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린 손주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언제부턴가 명절을 기다리지 않게 됐구나. 그녀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더 떠먹었다. 부드러운 떡이 입안에서 천천히 씹혔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어쩐지 힘들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설날 아침답게 하늘이 맑았다. 이웃집에서는 자식들이 찾아왔는지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고 다시 TV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누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 소리에 대꾸하지 않은 채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다. 만약 여러분이 김순자 씨 입장이라면 아들 내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외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늘 기다려지는 날이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